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토트넘이 모든 매체에서 빌라의 승리를 예상한 상태에서 간신히 이긴 것도 아니고 홈에서 강력하기로 소문난 빌라를 4대 0으로 박살내버리자 영국 현지 언론에서는 난리난 상황이고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 전담 유튜버 제자르가 영상을 안 올릴 수 없겠죠. 이번에 토트넘이 어려운 빌라 원정에서 승리한 이유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빌라가 이번 경기 있기 66.5시간 전에 아약스 원정에서 경기를 끝마쳤다는 것도 있겠지만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현재 구독 안하고 보시는 분들이 무려 76%나 되는데 이럴 거예요. 잘생긴 형, 이쁜 누나, 이쁘고 잘생긴 동생분들 바로 구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한 전방 압박이 있었고 그 전방 압박을 최전방에서 주도한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움직임 때문이었다는 놀라운 현지 기사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디 애슬레틱의 정밀 분석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전방 압박을 하면서 빌라의 수비를 어떻게 붕괴시켰는지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디 애슬레틱의 아메드 왈리드 기자의 수준 높은 분석 기사였습니다. 왈리드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앙제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토트넘의 전술적 변화는 매우 신선했다. 지난 시즌 이탈리아의 어떤 아저씨 시절 경직된 공격 축구와 달리 공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 방식이 보기에 더 쉬워졌다. 특히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오프더볼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토트넘의 높은 수비 라인은 위험해 보이지만 이번 시즌에는 큰 이점을 가지고 왔다. 개선된 역 압박은 토트넘이 다른 방향으로 돌파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전환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높은 압박으로 인해서 상대팀이 토트넘을 상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토트넘이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없을 때 토트넘은 경기를 하는데 도움을 준 것은 향상된 소유권을 뺏어오는 과정이다. 이번 빌라를 상대로 승리한 경우가 그랬고 토트넘은 에메리의 5백으로 인해서 공격이 복잡해졌다. 전반전에 빌라가 더 좋은 기회를 가졌지만 그런 상황은 세트피스나 카운터에서 발생했다. 빌라가 공을 잡았을 때 토트넘이 빌라를 압박했고 앙제의 토트넘은 일부러 빌라의 공을 측면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장면을 보고 설명하면 5백을 상대하는 토트넘의 최전방 3명에서 손흥민은 달리며 아슬아슬하게 압박했다. 그 뒤로는 메디슨, 비수마, 파페사르, 루이즈, 맥긴, 틸레망스가 있다. 이 압박의 아이디어는 빌라의 빌드업을 분할해서 공을 가진 선수가 패스 옵션이 없게 만들고 공격하기 위해 나올 때 한쪽으로 의도적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압박을 시작하면 손흥민은 마르티네즈 키퍼를 향해 직접 달리지 않고 먼저 수직으로 움직인다. 손흥민의 압박은 랑글레로 향하는 패스길을 막았기 때문에 마르티네스 키퍼는 반대편으로 플레이하도록 강요받는다. 그리고 셉세비와 존슨의 전방 압박은 빌라의 센터백들이 더 가깝게 배치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존슨이 콘사를 압박해 주고 손흥민은 마르티네스 키퍼로 가는 패스길을 막고 있고 비수마, 메디슨은 페널티 박스 가장자리 근처에서 맥긴과 루이스를 마크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콘사의 유일한 패스 옵션은 맥캐시에게 공을 주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우도기가 늦게 합류하면서 늦었다. 그리고 이번 장면에서는 존슨이 파울을 범하면서 빌라의 플레이가 중단되었다. 이 다음부터는 원문 생략하고 사진만 보면서 자막만 달겠습니다. 다시 빌라의 빌드업이 시작되었고 동일한 압박 상황이다. 메디슨과 비수마는 루이즈와 맥긴을 마크하고 있고 존슨과 셉세비는 빌라의 넓게 서 있는 센터백을 압박하기 위해 좁은 위치에 있다. 손흥민이 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마르티네스 키퍼를 압박하면서 랑글레 쪽 패스키를 차단하고 있다. 손흥민의 압박 각도는 마르티네스 키퍼가 콘사에게 공을 패스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존슨은 콘사 쪽으로 이동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손흥민의 위치는 마르티네스 키퍼에게 가는 백패스를 막고 있고 비수마와 존슨은 맥긴과 루이스를 마크하고 있다. 이번에는 우도기가 캐시를 압박할 준비가 되어 있다. 콘사는 맥캐시에게 공을 패스하려고 시도하지만 우도기가 접근하고 있다. 빌라를 상대로 이렇게 전방 압박하는 것은 올리 와킨스가 전방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압박은 위험하다. 하지만 토트넘에는 로메로와 미키 반더벤이 있는데 그 두 명은 와킨스와 베일리를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가 있다. 똑같이 압박이 계속되고 메디슨과 비수마가 루이스와 맥긴을 마크하고 있기 때문에 마르티네스 키퍼는 롱볼을 강요받고 롱볼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반더벤이 와킨스에게 가는 롱볼을 막아냈다. 그럼 이번에는 존슨의 경기를 2대 0으로 만드는 골이 나오기 전에 장면을 살펴보자. 존슨은
클루세스키가 파우 토레스에게 가까이 가면서 압박을 하자 콘사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손흥민은 자신의 위치를 조정해서 랑글레에게 가는 패스기를 막고 있다. 그 뒤로는 비수마 메디슨과 사르가 맥킨과 루이스와 틸레망스를 마크하고 있고, 그런 토트넘 선수들의 압박이 콘사가 패스를 어디로 줄지 제한하고 있다. 존슨의 압박과 손흥민과 클루세스키의 위치 때문에 랑글레와 파우 토레스에게 패스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콘사는 어쩔 수 없이 안으로 드리블을 하게 된다. 그리고 존슨이 콘사를 따라가면서 압박을 하게 되고, 손흥민은 마르티네스와 랑글레로 향하는 패스기를 막기 위해서 위치를 조정한다. 이 장면을 보면 파페사로와 크루세스키가 압박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을 잡고 있는 콘사는 틸레망스와 토레스에게 줄 두 가지 옵션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콘사는 패스를 하지 못했고 클루세스키가 공을 가로챘다. 그 후로는 다들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셉세비가 인터셉트한 공을 받은 손흥민 선수가 브레이넌 존슨에게 떠 먹여주는 패스를 했고, 존슨이 맛있게 냠냠 받아먹으면서 2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방 압박을 하면서 빌라의 수비를 야금야금 부수었던 토트넘은 맥기니 우도기가 너무 잘하자 우도기에게 발리슛을 날리면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고 말았고, 그 후에 11대10 상황이 벌어지자 계속 공격하는 토트넘은 결국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원터치 마무리 슛이 들어가면서 3대0이 되었고, 손흥민이 떠 먹여주는 패스를 받은 베르너의 슛이 들어가면서 4대0으로 경기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디애슬레틱의 정밀 분석을 보고 손흥민의 놀라운 움직임을 알게 된 토트넘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훌륭한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최전방에서 너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손흥민의 이동거리와 스프린트 횟수를 알고 싶습니다. 훌륭한 기사입니다. 실시간으로 저는 우리가 빌라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각 선수들이 어떻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기사였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빌라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최전방에 있을 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앙제볼에는 손흥민이 더 완벽하게 어울려 보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건강을 유지한다면 탑4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더벤은 환상적이었습니다. 반더벤과 로메로는 전반전에 빌라의 강력한 공격을 완전히 한심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두 명을 지키고 그들이 건강을 유지한다면 그 두 명은 우리의 위대한 수비수가 될 겁니다. 기자님의 훌륭한 전술 분석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전방에서의 보여주는 수비 능력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특히 공격적인 책임을 너무 많이 짊어지고 있는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 손흥민의 수비 능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샬리송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디애슬리틱은 좋은 기사를 기재해 주었습니다. 등등 반응을 보이면서 토트넘 최전방에서의 손흥민의 움직임에 찬사를 보내고 16골 10도움으로 폼이 좋은 왓킨스를 전반전에 잘 막아낸 반더벤을 극찬하는 토트넘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의 흥미로운 소식을 발견하자마자 영상 후다다닥 만들어 드린 제자리였는데요. 또 흥미로운 소식 발견하면 바로 소식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해주신 잘생긴 형, 이쁜 누나, 선남, 선녀, 동생분들 많이 계시던데 수면 포기하고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할 테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